자, 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살고 계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행복한 만남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문화복지 분야에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 인천시 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위원장님을 어렵사리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자리 해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유경희입니다. 무덥고 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신지요? 네, 저는 부평구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문화복지위원회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가을은 특히 10월부터는 각종 기관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기간이고, 특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소관에는 행사도 매우 많고 네. 지역 행사와 일정도 많아 바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감복지 인천 M 라디오를 통해 인천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늘 바쁘신데 그래도 이렇게 짬을 내주셔서 우선 고맙고요. 우리가 10월이 되면 정말 행사 많잖아요. 네. 특히나 그 문화복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초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의회 일만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뭐 건강 관리나 가정 관리는 또 너무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가정 관리는요, 뭐 아이들이 또 많이 네. 커서 네네. 나름 뭐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건강이 사실은 요즘에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딸과 네.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네. 와, 요즘에 좀 힘들다 이 말을 처음 제가 한 2년 만에 처음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시는 것도 네. 좋지만 건강도 중요한 네. 거거든요. 네. 왜 가족이 있으시니까. 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로 물꼬를 트면서 네. 이게 포근한 분위기로 위원장님의 시간을 좀 열어드리려고 제가 개인적인 얘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후반기, 전반기, 그러니까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후반기에 이제 의장님이 되셨거든요. 네, 위원장. 네, 위원장님. 예. 의정 활동 전문성과 함께 그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네. 이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 전반기 활동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나시던가요? 어떻든가요? 제가 이제 전반기에는 이제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말 보람도 많고 아쉬움도 좀 약간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구의원 시절에 활동했던 경력, 지역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또 기초의원의 역할을 하면서 네. 배웠던 점, 부족했던 점을 그런 경력을 살려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책 사업을 좀 살펴보고 개선과 네네.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조례에 좀 많이 담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청년 예술인, 양육시설 아동의 심리치료, 경계성 지능인, 자립준비 청년, 당뇨병 학생, 또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성별 임금 격차 개선까지 네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야를 찾아 조례에 담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네네. 또 소관 사무 관련해서 많은 토론회를 참석하기도 하고 주최하기도 하면서 정책과 사업 현안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해 집행부에 제안하는 등 그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어요. 이제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이 되었으니 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체 틀에서 살펴봐야겠다라는 책임감이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네. 전반기에는 사실 보면은 소관 업무 중에서 제가 좀 더 관심 가는 분야, 좀 더 시급한 분야, 네네. 그런 분야에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이제 위원장이 됐으니까 모든 분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 복지, 체육, 관광, 의료, 보건 모든 분야의 사무를 다 제가 이제 총괄해서 담당해야 된다라는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네.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관련 시민단체나 기관들의 민원과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집행부의 보고도 매우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네. 보니 좀 제가 전반기보다 이제 얼마큼 바빠 그러면 한 3배 바빠졌어 네, 이렇게 3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쁘게 바쁘고 또 사명감 갖고 그러면 위원장 소명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보는 시야가 넓어졌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그냥 의원이실 때의 그 시야와 네, 의원장으로서의 시야는 아주 확연히 다르더라. 그렇죠. 그 얘기를 네.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네. 그리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더라.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제가 정말 관심 갖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챙기는 부분 전반기는 그랬다면 네. 이제는 뭐 모든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네, 되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러시다 보면은 그 소위 그 선거구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의원님은 예. 오히려 그 선거구에 대한 어떤 그분들이 느끼는 섭섭함 이런 것도 예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네,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위원장이 되더니 얼굴이 네. 안 보인다고. 네, 그래서 네. 안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저 다 다니고 있고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민 여러분들. 이 문화복지위원회는 네. 특히 그 여성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섬세하고 꼼꼼하게 굉장히 살필 수 있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를 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습니까? 의원장님도 뭐 역시 꼼꼼하시겠지만 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죠? 그럼요. 저희가 그 이제 여성 의원이 총 7분이세요. 저희가 네. 원래 40명의 시의원으로 시작해서 한 분이 이제 더 높은 데로 가시느라고 네, 네. 예. 지금 39분의 여성 아니 그러니까 시의원 중에 37명의 시의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4분이 저희 상임위에 소속돼 있죠. 네. 50%가 넘는 유일하게 여성 의원이 50%가 넘는 위원회고요. 음.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는 영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의 사회의 돌봄이 필요한 영역 또 네.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까지 인천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저희 소관 사무에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다 이전에도 전문 분야 활동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분야 활동 또 주역 안심 분야였고 네, 또 전반기도 함께했던 4분 다 전반기도 같이 함께하면서 후반기까지 이어가고 또 여성 의원님 중에 한 분은 또 제1 부의장이시기도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위원회는 분위기도 좋고 음.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가 사실은 네. 인천시의 그 당면한 그런 과제들을 많이 다루고 계신데 어떤 그 큰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예, 무엇보다 이제 저출생 관련 사업이 가장 네, 시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나라적으로 또 네, 우리 그렇죠. 인천시도 문제지만 나라적으로 큰 문제인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이제 국가사업 외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 천사지원금이나 아이꿈 수당 등을 포함해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금도 막대한 예산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실효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채로 추진되고 네, 네. 있죠. 그 저출생은 직접 돌봄 사업 외에도 주택 일자리 등의 거의 모든 인천시 부서와 연계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 있는 저출생 정책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네.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저출생 관련 정책과 사업 예산이 잘 수립되고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임시회에 인천시 저출생 정책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우려에 의한 발언이었는데 이제 작년에 24년도 예산 심사할 때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서도 부서에서 추진하고 이 저출생은 꼭 해결은 꼭 필요하기 네. 때문에 저희가 우려 속에서 세워진 예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확정된 작년 예산 심사 때 확정된 그 정책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서는 사업명 또 사업 대상 지원 금액
모두가 변경되는 듯 저희가 볼 때는 졸속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네. 점을 지적했고요. 예, 뭐 결국에는 인천시의 그 기본적인 예산심의 의결 권한을 굉장히 무력화시켰던 네, 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책 사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5분 발언을 했고 또 2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추경 때 감액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건 엄청 그 정책 사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네,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5분 발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저희가 올해 사업을 또 봐야 되고 성과를 네, 봐야 되는 부분은 저출생 사업이 아닌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혹시 졸속으로 예산이 네, 네. 편성된 거는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뭐 얘기되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 더 자세히 자료를 좀 받아보고 네, 네. 그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인천시 가계부를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5분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뭐 실제로 네. 추진했던 예산이 변경되거나 축소된 거에 대해서 좀 꾸지람을 하신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거를 우려를 저희가 충분히 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어쨌든 부서하고 해서 네.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음. 충분히 알기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의 우려가 맞았던 거죠. 아이고. 네. 그 나중에 다시 뭐 복구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 예산이? 아니죠. 예. 아, 실제로 그냥 사업이 삭감된 채. 사업이 약간의 변경이 된 거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사업명이라든가 네. 대상이라든가 지원 금액이 변경이 된 거죠. 그래도 뭐 위원장님이 계속 추진을 하시면 복구가 다 잘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의회를 입성하신 뒤 이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조례를 많이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네. 위원장님이 되시고 후반기 대표 발의 조례도 하셨죠. 네. 네, 어떤 겁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바로 직전에 지금 질문에 있었던 저출생 관련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네. 개정안인데요. 이제 우리 현행 조례에는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천사지원금 아이꿈 수당을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네. 지급 대상에서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우리 음. 천사지원금과 아이꿈 수당 지급을 확대를 시켰죠.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네, 네. 있었던 우리 시설과 위탁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네, 네. 차별을 두지 말자. 결국 그 얘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들도 아이들이니까 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출생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부모에게 포인트를 맞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위탁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던 거죠. 네. 오늘 위원장님이 나오셔갖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런 건요. 네. 사실 이런 모든 법안들이 부모 위주로 맞춰져 있는데 네. 이런 아이들도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지금 그렇죠. 막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는 제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아동 양육 시설이 3개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중에 제가 7년 동안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은 꾸준히 제가 봉사를 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7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이제 가서 거기에 계신 우리 이제 사무국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아이들 통장에 이렇게 조금씩 네, 이렇게 네.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금액이 나중에 자립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네, 네. 생활비로 그렇게 그럼요. 쓰여지니까 네.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눈물이 다 핑 돌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경험이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저희 방송 자체가 그 인천의 복지 현실을 짚어보고 있는 이름하여 그 공감 복지 라디오거든요. 위원장님께서는 더 가까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네. 사실은 저희보다 더 전문가실 텐데 네. 인천의 복지 현실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천의 복지 현실을 인천 지역사회 여건 변화로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 증가, 가족 구조 변화, 저출생 고령화 심화, 낮은 보건 의료 수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고금리 고물가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17개 특별 광역시도 중 인천시의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6.7%로 경기도, 서울, 부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혼인율 감소, 가구의 소규모화에 따라 1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천시의 가구 분포 또한 1인 가구가 31%로 가장 많습니다. 이 밖에도 저출생 심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또 보건의료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22년 인천 지역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7,857명으로 특광역시 중 울산을 제외하고 또 가장 적고요. 인구 10만 명당 의료기관 수는 전국 137개소, 인천은 118개소,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20개소 정도 적습니다. 예.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 인구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대응,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심리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막 형성 지원,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 산적한 복지 현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문화복지위원장님 되시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걱정할 일도 많고 혼인율 감소, 또 1인 가구 증가, 거기에다 의사와 병원 수가 이렇게 적은지 저 처음 알았어요. 인천 시민들을 잘 모르고 계셨는데 야, 이게 결국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양육 환경 이런 거 조성까지 해서 너무 정말 태산같이 일이 많으신데 자 보건복지 쪽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예술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현실적으로 조사가 된 내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흔히들 하기 좋은 말로 인천이 문화예술이 좀 약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제 통계는 어떤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문화예술 인천시가 광역시 중에서 예산은 좀 적은 거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는 인천 문화예술 예산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문화예술 예산이 사실은 뭐 우리 그 유정복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문화예술 예산 3%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이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 저희가 2022년도는 문화예술 예산이 1.67%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44%. 그러니까 오히려 감소됐죠 비율이. 6개 광역시 평균 1.95%에 비교하면은 울산 다음으로 역시나 하위권에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 예산이 게다가 또 문화 기반 시설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조직 개편 시 문화 기반과를 신설을 했던 것을 보아서도 예산의 많은 부분은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이 주력 사업으로 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 문화예술 예산이 증액되어야 된다는 게 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예술 기반 시설에 편중된 예산 수립도 지양해야 하며 문화예술의 특성을 고려해 주요 집행 단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도 필요합니다. 문화예술 예산의 주요 집행 단위는 문화시설 또 예술가, 콘텐츠, 시민 등으로 이렇게 시민들의 참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 공간의 경우 국제적 수준의 문화시설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저는 또 민간의 소규모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게 기반 시설을 지어놓으면요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또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경험이 적거나 아니면은 청년, 아직 음.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회가 그렇죠. 없었던 네. 청년 예술인들, 또 지역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적은 예술인들은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소규모의 공간도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 아래서부터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그들이 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커서 네, 그분들이 큰 공연장에서 하게끔 해야 되는데 네, 네. 공연장만 크게, 덩그러니 줘놓고 이름 있는 사람만 불러오는군요. 그렇죠. 자, 우리 다. 그 의원장님의 이제 지역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네, 나오셨으니까 예. 자꾸 시의회 얘기만 하면 지역구 계신 분들이 삐쳐요. 네. 지역구 얘기는 더 산더미처럼 많은데요. 현안이 많이 있죠. 지역구에 어떤 예, 현안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부평구에 있는 북의 1동, 일신동, 부평 2동, 5동, 6동이 지역구예요. 네. 어디냐면요. 그 성모병원 뒷길 산 쪽 부평 남부역이라 그러죠. 부평역 남부역. 네. 일신동이면 송내역. 네. 저희 일신동 주민들은 인천의 관문이라고 하죠. 관문인데 매우 열악합니다. 군부대가 있고요. 맞아요. 예, 뒤에 산이 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부평 안에서도 부평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이 굉장히 원도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통학로의 문제, 학교도 부족하고요. 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군부대로 인해서 개발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부평 6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요. 부평 1동에 달빛 어린이 공원 집림로의 개인 소유 부지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네. 개인 소유 텃밭은 아주 일부고 나머지는 이제 수년간 방치된 컨테이너, 버려진 쓰레기 이런 것들로 공원 바로 옆이 방치돼 있고 거기에는 아파트의 베란다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거긴 또 북해산 입구랑 연결이 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 주민들이라면 누구나 거기를 북해산을 통과하느냐고 지나가는 네네. 길이고 또 아이들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우리 원도심 동네에 그곳을 빨리 매입을 해서 어린이 공원을 확장을 하면 모두 지금 제가 말씀한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네.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파하시나요? 그분은 이제는 조금 팔기를 원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그걸 추진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거기에 동네 학부모님들 서명도 네. 한 3일 만에 천장을 받았어요. 3일 만에 막 와서 너도 나도 없이 해달라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이제 원하시고, 근데 이제 그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겠죠. 있어요.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네, 예산의 이제는, 문제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음, 사실 그것만 없게 되면 동네에는 전원 도시 같은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너무 지금도 너무 기대하고 계신데 정말 하루빨리 그 민원이 해결이 되기를 네, 네.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네. 부평 이제 5동은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매우 빽빽하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만 4만 거의 네. 인구가 4만 인구가 한 네, 동이 굉장히 엄청난 많더라고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건 한 동이 뾰족뾰족하게 올라 있는 거라 거기는 정말 기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희가 바라봤던 건 민주노총 건물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네. 민간에게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걸 우리 부평 5동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은 간절한 네. 마음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제가 그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입하셔갖고 무슨 공연장 이런 거 만드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주민들이 그동안 거기에는 민주노총 건물 주변의 주민들이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약간의 피해도 보긴 네,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는 네. 거죠. 자, 위원장님께서 이제 네. 의정 업무 바쁘시니까 지역구 네. 방문을 많이 못 하실 텐데 우리 그 현장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아마 예. 주민들께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네. 52년을 살았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토백이시네요, 토백이에요. 거의. 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구에서 시로 이렇게 어쨌든 바로 조금 더 범위를 넓힐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주민이잖아요. 네. 그것도 원도심 주민. 아주 평범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살았던 원도심 주민이기 네, 네. 때문에 마음이 한결 똑같은 그렇겠네요. 거죠. 같은 그러네요. 마음으로 제가 민원을 바라보고 정책 사업을 바라보고 또 이렇게 동네 다니는 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일정이 없을 때는 늘 제가 일을 만들어요. 네, 뭐 네. 간담회도 만들고 뭐 티타임도 만들고 네, 네. 또 자생단체 모임도 늘 나가고 음.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더 많은 현안 문제 민원 사항들을 제가 이제 듣고 네, 네. 또 나의 입장으로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입장으로 네. 접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오죠. 민원도 많고 네. 그렇게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저도 음.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통왕. 네. 자, 아무튼 뭐 열심히 다니시는 걸 지금 말로 다 표현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주민들과 소통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인천 시민들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체력이 더 좋아졌어요. 음. 아까 주민들께서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네. 하니까 정말 제가 잘하고 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일이 즐거우니까 정말 체력이 네. 더 좋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주민들께는 또 우리 인천 시민들께 바라는 네. 것은 인천시 정책이나 음. 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또 질책이 아닌 응원의 메시지를 주시면 더 힘이 나서 10배, 100배 더 열심히 의정 네.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